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AMD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라이젠 모바일 프로세서로 성공을 거두면서 저 역시 AMD 라이젠 모바일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을 종류별로 리뷰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라이젠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AMD의 기술력이 집중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AMD의 하이엔드 모바일 프로세서죠. AMD 라이젠 9 5900HX 프로세서와 AMD의 라데온 RX 6700M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MSI 델타 15라는 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빠르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MSI 델타 15 모델은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9 5900HX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클럭은 3.3GHz, 부스트 클럭은 4.6GHz까지 올라가고요. 그래픽카드는 AMD가 새롭게 선보인 RDNA2 아키텍처 기반의 AMD 라데온 RX 6700M 외장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듀얼 채널의 16GB 램과 512GB의 NVMe SSD가 들어가 있는데요. 램과 SSD는 슬롯이 2개씩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주파수 대역을 6GHz까지 확장한 와이파이 6E 버전이 탑재되어 있고 블루투스도 5.2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AMD 라데온 RX 6000M 시리즈의 그래픽카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CPU가 GPU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게 해주는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 기능과 AMD의 CPU와 GPU 간의 전력을 유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스마트 시프트 기능, 게임 내에서 프레임을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라데온 7 기능, 불필요한 GPU 작업을 줄이고 프레임 수와 화질을 높여서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피델리티 FX 기능까지 4가지의 주요 신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델리티 FX는 이 영상을 찍는 현재 68가지의 게임이 지원되고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조하셔서 지원하는 게임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성능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MSI 센터 프로그램에서 극한의 성능 모드로 놓고 AMD 라데온 RX 6700M 드라이버를 아드레날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에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CPU 성능을 보기 위한 시네벤치 테스트는 멀티 12493점, 싱글은 1448점을 나타내줬고요. 54W 정도의 전력에서 3.8GHz 정도의 클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패키지 온도도 8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쿨링 성능 또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벤치 점수를 놓고 본다면 CPU 성능이 데스크탑 CPU인 라이젠 7 5800 정도에 가까운 만큼 대부분의 작업을 소화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PU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는 그래픽 스코어 28495점, 물리 스코어는 24167점, 타임 스파이는 그래픽이 9165점, CPU는 9783점을 나타내면서 역시 동급 대비 만족할 만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 게이밍 성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울트라 옵션 렌더링 크기 100으로 설정했을 때 평균은 116프레임, 최고는 176프레임, 하위 1%는 66프레임으로 최고 옵션으로 돌려도 무리가 없는 수준임을 확인했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설정 프리셋 매우 높음으로 127프레임을 보여주면서 풀옵션으로 역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최신 게임이죠.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사전 설정값 최고 높음으로 하고 60프레임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옵션 타입을 한다면 더 높은 프레임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Back 4 Blood는 그래픽 품질 울트라에서 평균 167프레임, 최고 297프레임, 하위 1%는 102프레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Back 4 Blood는 AMD의 피델리티 FX가 지원되는 게임이라 설정에서 업스케일링이나 AMD FSR, 선명함 항목같이 AMD만의 추가 옵션으로 게임 그래픽 품질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제가 테스트한 게임들은 전부 풀옵션으로 즐길 수 있었고요. 게임에 따라서 또는 옵션 타입을 한다면 디스플레이 주사율인 240Hz를 모두 활용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 성능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라데온 RX 6700M 그래픽카드와 프리미어 프로와의 궁합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4K 영상을 3개의 트랙에 올려놓고 10분 분량의 영상으로 편집하는 동안 프리뷰에서 끊김없이 원활하게 재생이나 탐색이 가능했고요. 버벅이지 않고 쾌적하게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H.264 코덱으로 영상을 인코딩하는 속도 또한 빠르기 때문에 영상 편집 용도로도 아주 만족스럽게 쓸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인코딩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픽 드라이버가 최신 버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능 테스트를 30분 가까이 진행한 결과 키보드 기준으로 D키부터 L키 사이에서 주로 발열감이 느껴졌습니다. 여름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다 정도의 발열감이었는데요. 하지만 펜 소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벤치마크를 테스트하는 동안 소음은 최고 47에서 48dB 정도까지 측정되는데요. 보통 50dB를 넘어버리는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해서는 조용한 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소음과 발열은 성능 모드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유저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MSI 센터 프로그램에서 극한의 성능과 균형 잡힌, 조용한, 슈퍼 배터리, 사용자 모드 이렇게 5가지 성능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대신 배터리 소모와 발열이 많고 팬 소음이 커지니까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소, 또 배터리 운용 계획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MSI 델타 15 모델은 AMD 어드밴티지 플랫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어드밴티지 인증이라는 것은 AMD 설명에 따르면 라이젠 프로세서와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서 성능을 보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디스플레이와 긴 배터리 타임, 얇고 가벼운 이동성 등의 요건을 갖춘 AMD가 정한 차세대 게이밍 노트북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MSI 델타 15 모델은 외관이 단정하면서도 두께는 1.9mm, 무게는 1.9kg을 보여주면서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상당히 가볍고 슬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관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펄이 들어간 그레이 색상을 하고 있는데요. MSI 썬더버드 엠블럼의 이 빨간 눈이 이 노트북이 게이밍 노트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후면도 굴곡 없이 평평한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MSI 게이밍 노트북의 상징인 이 토네이도 패턴을 가진 메인 통풍구를 볼 수 있습니다. 양 측면과 힌지 쪽에도 역시 통풍구를 확인할 수 있고요. 후면 아래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사무용 노트북에 가까운 데다가 비교적 가볍고 슬림하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또 크리에이터 노트북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포트 구성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전원 단자와 USB 3.2 C타입 포트, USB 3.2 A타입 포트, 오디오 콤보 잭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켄싱턴 락, 풀사이즈의 HDMI 2.0 단자, 모니터 출력을 겸하는 USB 3.2 C타입 포트, 그리고 USB 3.2 A타입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MSI 델타 15는 15.6인치의 FHD 해상도를 가진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논글레어 패널이라 빛반사가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sRGB 100% 세격에 300니트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게임뿐만 아니라 웬만한 작업용으로도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240Hz의 고주 사율이 탑재되면서 부드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0.001초 싸움인 FPS 게임에서 승리를 위한 프레임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대까지 외부 디스플레이를 유선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노트북 화면까지 총 3대의 모니터로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멀티태스킹을 활용한 작업 용도의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MSI 델타 15 모델은 4셀의 82Wc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최대 12시간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유튜브 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터리가 100%에서 10%까지 90% 소모되는 동안 약 7시간 30분의 재생시간을 보여줬습니다. 꺼질 때까지는 8시간이 넘는 재생시간이 예상되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예상하지 못했던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습니다. AMD의 GPU 전력관리 시스템이 똑똑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MSI 델타 15 모델은 후면에 듀얼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레스 오디오 규격에 덱이 탑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스피커는 음량이나 음질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나히믹 사운드 프로그램에서 음장을 선택하거나 직접 이퀄라이저를 조절해서 원하는 소리로 세팅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장을 음악으로 선택하고 선명한 음성과 저음 부스트 그리고 고음 확장기 수치를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좋았습니다. 스피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히믹 사운드 프로그램에서 유용한 기능이 몇 개 더 있습니다. 2개의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연결해서 동시에 2기기에서 소리를 출력할 수 있는 사운드 쉐어링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노트북의 팬 소음을 제거하고 목소리만 또렷하게 마이크로 수음하는 잡음 제거 기능도 있는데요. 이 잡음 제거 효과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잡음 제거 기능을 끄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음 제거 기능을 끄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음 제거 기능을 켜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잡음 제거 기능을 켜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15.6인치의 노트북이지만 오른쪽에 숫자 키를 없애고 딜리트와 인서트, 페이지 업다운 키를 추가로 한 줄 넣어놨습니다. 오른쪽 시프트 키가 조금 작게 들어가 있고 펑션 키가 한자 키와 한 칸을 나눠 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위쪽에 통풍구가 크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터치패드는 작게 들어가 있는데요. 위치가 정가운데라서 디자인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가 큼지막하고 타이핑 포지션이 가운데로 잡히는 만큼 타자를 치기에 상당히 좋은 키보드라고 느껴졌습니다. 세계 최초로 7나노미터 공정을 도입한 AMD는 노트북 제조사들과 함께 AMD 라이젠 모바일 프로세서와 라데온 모바일 그래픽 카드가 함께 탑재된 AMD 어드밴티지 에디션 게이밍 노트북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만나본 MSI 델타 15 모델이 그중 하나죠. 게이밍 노트북답지 않게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게이밍 성능, 오래가는 배터리, 240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AMD와 MSI가 게이머들과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더 강력한 노트북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MD가 내놓은 새로운 CPU와 GPU의 기술력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번 MSI 델타 15 모델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산 비너트였습니다.